다양한 이슈들이 휘몰아치는 시장에서 섹터별 흐름을 좀 감지하고요.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에서 한국 금지령이 네네. 그야말로 내려놨습니다. 화장품주와 엔터주 하락이 계속해서 속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늘도 뭐 큰 폭의 반등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주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네, 9월 이후 중 관련 업종의 흐름이 양분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 전통적인 철강 업종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2013년 이후에 부각되었던 화장품, 호텔, 레저 및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 관련주들은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최근 주식시장에 나타나오는 가치주와 성장주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9월 이후에 보면 이제 성장주들은 부진한 가운데 가치주가 부각되는데 뭐 화장품, 엔터가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고 철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런 흐름의 맥락이 일통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품 업종의 실적이 우려 대비 나쁘지 않다라고 해도 성장주가 부각이 될 수 없는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고 이제 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 자체가 이제 좀 바닥을 치고 구조 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일어나는 관계에서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가 이렇게 명확히 바뀌고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 시대 치솟는 환율 때문에 걱정인 부분도 많습니다. 은행주는 그치만 좀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네네.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금융주 전반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은행주가 워낙 강세일 때 유리한데 최근에 네. 이슈가 되는 거는 장기채 금리 그렇죠, 상승입니다. 대출 이런 금리. 부분 때문에 금융주 내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도표에 나오겠지만 최근 이제 미국 장기채 10년물하고 한국 국고채 10년물 거의 1년 내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좀 차별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공통된 모습은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님의 개선 기대가 살아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높아서 금융주 내에서 은행과 보험 업종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금융업종이 코스피 대비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금융업종 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차별된 양상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과 보험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 반면에 증권업종이 부진한 모습인데 이건 실적과도 아주 민감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과 보험업종의 수혜가 되는 반면에 증권 같은 경우에 채권 평가 손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 운용 규모가 10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평가 손으로만으로도 한 해 농사가 다 사라지는 이런 실적 부담 우려가 증권에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장기채 금리 상승에 따른 흐름에는 은행과 보험이 증권 대비 아웃퍼폼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최근에 약세를 이어가는 게 이런 흐름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가 그야말로 치솟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주요 이벤트에서 나왔듯이 최근에 채권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진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 국채 투자는 이제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국채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채 투자가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비관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하이힐드, 그러니까 BB 클래스의 채권이 되는데 중위험, 중수익 이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바클레이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채권 지수인데 이것이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실제로 하이힐드 채권은 바클레이보다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의 하이힐드 수익률을 보면 대단한데요. 실제로 US 하이힐드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중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소재 같은 경우에 거의 30% 육박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 공약이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이힐드 내에서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소재나 산업재 등 인프라 투자에 수혜가 될 만한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이슈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크게 얘기하면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1조 달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규모가 어디냐라고 보면 1조 달러면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GDP하고 거의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 한 18배 되기 때문에 1조 달러라고 하면은 GDP 한 2, 3% 정도고 이것이 딱 MB 정권 때 4대강 사업 40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규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17년, 18년 정도까지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2019년에는 연준이 타겟 레이스 3%로 잡고 있지만 4%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주식은 어떨까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영업 마진이 좋아져서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A시월드 전 세계 지수 다 좋을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파라지는 한 2년 뒤 정도 되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그럼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자산이 뭘까라고 보면 달러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 통화라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됐을 때 금의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보면 결국 트럼프 시대의 대규모 인플라 투자,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각은 금 선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움직임도 사실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지난주에 반짝 중소형주가 반등했던 것도 이런 이슈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로 또 탄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유망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기금의 자산 규모가 매년 100조씩 늘어납니다. 거기서 대략 주식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연기금은 대략 매년 20조씩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 이후에 매년 연기금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6조는 샀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누적으로 1년이 다 돼가는데 2조 2천밖에 안 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연말까지 최소한 2조 이상은 살 수밖에 없을 구조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연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연기금의 투자자라는 것은 결국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그런 업종 이런 걸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시대 장기채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험과 은행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보면 은행과 보험을 많이 사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좀 눌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또한 네. 업황이 좋다는 개념에서 반도체, 은행, 보험 업종에 대해서 내년을 바라보고 좀 순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큰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글로벌 증시 이런 박스권 혹은 뉴욕 증시의 상승 지속될까요? 네, 트럼프 이후에 본다면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일본 증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기업 실적을 봐야 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아직까지 기업 실적에 변화를 줄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면 네. 향후 트럼프 취임 전까지의 흐름을 전망해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국 증시는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 그리고 달러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다시 좀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 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